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무덤에 자풀을 베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죠. 바로 벌초입니다. 벌초는 묘소를 정리하는 과정의 하나로 조상의 묘를 가능한 한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후손들의 정성의 표현인데요. 해마다 추석이면 우리는 벌초를 하죠. 며칠 전 미리 벌초를 하기 위해 갔던 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기톱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15분간의 추적,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벌초를 하기 위해 찾았던 산소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마을, 시비가 붙은 두 남자는 10여 분간 고성이 오가며 싸웠고요. 그 끝에 60대 남자가 갑자기 집에서 전기톱을 들고 휘두릅니다. 40대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피해자는 무릎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10대 자녀들은 그 충격적인 장면에 실신까지 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사소한 주차 문제에서 시작이 됐대요. 사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 따르면 손녀가 윗도리를 벗어서 아버지 피를 지혈시키려고 옷을 벗어서 감고 손녀도 119에 실려서 가고 라고 사건의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결국 사건 이후 피해자는 양쪽 다리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서 5시간에 걸리는 대수술을 받았고요. 60대인 남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론에 알려진 제주 전기톱 사건인데 오늘 이한나의 사건 추적 15분에서 다루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밝혀진 진실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누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립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살인 미수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엄연히 살인 미수와 살인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과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사건의 발달은 3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 가족이 3년 전 제주도에 있는 고조 할머니의 산소 옆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들은 면사무소에 무연고 산소 신고를 해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해자의 가족들은 이 산소가 보이지 않게 산소 주변에 나뭇가지를 덮어놓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가해자 가족이 이사 오기 전부터 60여 년 동안 산소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산소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사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 피해자의 누나이자 이 국민청원을 올린 이 청원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려던 피해자의 가족들은 왜 우리 산소를 이렇게 덮어놨지? 이 모습에 놀라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가요. 우리 할머니 산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는 식으로 따집니다. 그러자 가해자 쪽에서도 화를 내요. 그러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게 싸움이 된 거죠. 자,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자 가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데리고 나오는데 산소 문제는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벌초를 끝내고 차를 빼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10대 자녀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욕을 해?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시 싸우게 된 거죠. 그러자 가해자가 더 화를 내요. 그리고 이것 봐라! 이러면서 집 안에 들어가더니 상의를 벗고 한 손으로도 들기 힘든 커다란 전기톱을 들고 켜둔 상태로 밖으로 나옵니다. 우웅 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들고 나온 전기톱으로 곧장 다리 쪽에 공격을 해요. 그러자 이제 쓰러진 아버지를 본 고3 아들이 차에서 달려나와서 지혈을 하는데 가해자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격하려는 가해자를 가해자의 부인이 말립니다.
이 모든 모습을 현장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해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봤어요. 자신의 아빠가 전기톱에 의해서 다리에 부상을 입는 모습을, 피가 철철 나는 모습을.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피해자의 다리는 신경과 근육이 다 찢어져서 이걸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었으나 당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이송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5시간의 수술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자,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톱날로 다 갈아버려서 신경 접합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접합을 하긴 했지만 오른쪽 다리로는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피해자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왜? 전기톱으로 사람의 다리를 잘랐어요. 이거는 거의 죽이려는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도 살인 미수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런데 검찰에서는 특수상해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가해자가 전기톱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해자가 아니에요, 제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전기톱으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아유 라고 하는 진술을 믿고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누나인 청원인이 검찰 관계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근육이 모두 절단된 피해자의 직업은 뭐냐?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건 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버지의 다리가 잘리는 걸 본 조카들의 충격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누나는 국민청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가해자의 입장은 아직까지 언론에 자세히 노출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라고 진술했기 때문이죠. 자, 이쯤에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해자들은 왜 피해자 조상의 묘를 덮어버린 걸까요? 처음에 분쟁의 시발점이 된 건 묘를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가해자 가족들은 3년 전에 제주도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사를 온 곳은 피해자들의 조상 산소가 있는 곳 바로 옆이었대요. 그런데 이미 이사 왔을 당시에는 산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피해자의 조상묘는 가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마당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장소가 좀 애매하죠? 사실 살다 보면 다른 가족의 묘가 주택 마당에 있는 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는 돼요. 그 때문이었을지 1년 전에 분명히 벌초를 하는 것도 봤지만 가해자들은 면사무소에 그 피해자들의 조상 산소를 이거는 무연고 묘예요, 주인이 없는 묘예요 라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산소 주변을 주변 나무를 잘라서 산소가 보이지 않게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벌초를 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따지게 된 거죠. 사실 이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여기저기서 산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곤 한대요. 타 지역에서 이사와서 자리 잡고 살다 보면 산소가 자신의 마당에 있거나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경우가 있으면 산소를 이전해 가도록 좀 산소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그 주변으로 동물을 키워서 산소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땅에, 다른 사람 마당 한가운데 산소가 있는 일이 생기느냐? 현행법상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만들어도 만약 이 묘가 20년 이상 유지가 될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인정을 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묘지가 있었어. 근데 그걸 계속 모르고 있었고 그 묘지 주인은 계속 20년간 그거를 관리를 한 거야. 그러면 함부로 이거 파가세요. 이거 옮기세요. 이거 내 땅이니까 당장 철거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초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할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싸움의 원인은 뭐냐라고 보도를 했냐면 주차 문제가 맞느냐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체 왜 싸웠을까? 언론에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싸운 원인은 주차 문제라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주가 된 문제는 조금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처럼 산소 문제가 발단이 돼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커진 겁니다. 왜? 남의 집 마당에 이 사람들의 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묘를 벌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집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이제 우리 집 마당에 묘가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명절 때마다 우리 집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산소를 벌초한다고 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의 원인은 주차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 묘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의문점을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기톱을 들고 나온 남자의 나이는 60대였어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40대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좀 더 전달을 해드리자면 키는 180이고 몸무게가 90kg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자이자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간 가장이었어요. 그러면 전기톱을 들고 나온 60대 남자를 40대 남자가 피할 수는 없었던 걸까? 하지만 여러분,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 뛰어들어가서 시동이 걸린 전기톱을 들고 나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피할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말싸움을 하는 도중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기톱을 갖고 나와서 시동을 건 것도 아니고 시동을 걸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기톱을 켜진 상태로 들고 와서 휘둘렀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 누나의 진술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고민을 한번 하게 되는데 대체 검찰은 왜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을까요?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의견을 좀 더 무게 있게 들었던 걸까요? 경찰과 피해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 아이들에게 가해자가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아이들을 욕하는데 어떤 아빠가 참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처음엔 말싸움을 했는데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욕을 하면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화가 난 60대의 가해자가 창고에 있는 전기톱을 들고 나와서 휘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기톱에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가 말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같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된 게 상황입니다. 자,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좌골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요. 다행스럽게도 소방서가 2분 거리에 있어서 빨리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았기에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 만약 소방서가 멀었거나 조금만 늦게 병원으로 가게 됐다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이 사건을 왜 살인미수로 적용을 했느냐? 첫 번째, 가해자는 평소에 전기톱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의 대퇴부 동맥이 잘리면서 이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동맥이 잘리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 세 번째, 또다시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이미 다리가 잘려서 공격을 할 수 없는, 항거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한 번 더 공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경찰이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두 사람은 당일날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번만 휘둘렀잖아 어쨌거나. 그리고 이건 싸우게 된 과정은 분명히 원인도 있었고 그래서 꼭 이걸 죽이려고 휘둘렀다고 보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말합니다.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는 죄질부터 다르다고. 자, 현행 법에 따르면 여러분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가요? 살인 미수가요. 하지만 특수상해가 적용이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형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2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남자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들고 그것도 자식들 앞에서 전기톱을 휘두른 남자가 2년의 형량을 받는다면 글쎄요. 저는 특수상해를 적용하기에는 사안이 꽤 심각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처참히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은, 딸은 실신했어요. 평생 그 트라우마가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5시간이 걸린 대수술 끝에 다리 절단만은 면했지만 앞으로 오른쪽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불구가 된 거예요. 현재 이 청원은 게시된 지 4일 만에 9만여 명이 동의를 했어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가해자, 인생이 망가졌다는 피해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톱을 휘두른 이 남자, 살인 미수입니까? 특수상해입니까? 사건 추적 15분,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